자, 그 다음에 키 몇 번 나가죠? 15번 이렇게 나가네요. 15번. 자, 키 15와 관련돼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가중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다 그거마저 다 까먹었죠. 별표가 3개짜리잖아. 그렇죠?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지문,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단독 신청요 위에다 한번 써봐요. 특히 15와 관련돼서. 단독 신청은 어디에 틀을 또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틀을 이렇게 잡아놔요. 자, 당사자 신청에 종류가 있어. 종류. 그렇죠. 종류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죠. 둘이 가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공동 신청. 자, A가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되네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렇게 이제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단독 신청의 이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그러면 단독 신청 원칙이 A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가 그래서. 근데 단독 신청은 너무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단독 신청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3가지가 85%를 차지하니까 이 3가지 의미를 한번 잡아둬요. 첫 번째 뭐예요? 자, 표제부 등기, 표제부.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면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요거죠.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멸실 등기는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무슨 신청이 하게 돼요? 진정성. 그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둘 중 의무자. 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속 등기. 그래서 단독.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단독 신청을 이렇게 포섭을 하는 연습을 좀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 몇 개 정리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논점이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고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13개를 딱 갖다 놨네요. 자, 판결이 한 등기. 이 판결이 한 등기가 제일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판결이 한 등기 요 자체를 별표 3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메모. 우리 판결이 한 등기가 단독 신청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메모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판결이 한 등기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놓자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이 판결이 한 등기를 하려면 우리가 또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는 몇 개 쓰고 한번 4개 정도를 쓰고 설명을 할게요.
자, 판결의 한 등기 이렇게 네 가지를 틀을 딱 적어놔요. 그러고서 이제 틀 잡아놓고 다른 색깔로 해서 살짝 기입을 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놨으면, 자,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이 보장되죠. 진정성이 보장된다 해서 단독 신청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다른 색깔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이 한 등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그러면 무슨 력까지 있어야 된다?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이행, 확인, 형성. 요 셋 중에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있어요. 뭘까요? 이행 판결. 이행은 이행하라는 거니까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판결의 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상 바로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2단. 이행 판결 나오면 2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살을 좀 붙여놨고요. 그러면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원칙이잖아. 판결서를 누가 주기 때문에? 판결서는 성사한 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게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 이행 판결은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단독 신청.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고, 자,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야. 근데 요 형성 판결 중에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판결에 한 등기에서 엑기스예요. 가장 엑기스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한번 생각해봐요. 한 필지죠. 두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봐봐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분의 1일까요? 5분의 1이겠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그럼 판결서에 뭐예요? 요게 판결서라고 생각해봐요. A 지분, B 지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 판결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또 단독 신청이 돼. 단독 신청.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바로 속전속결을 해결해요. 공 읽어봐요. 단. 그래서 불호공단 단독 신청이 되고요. 그럼 또 하나 여기에서 엑기스를 하나 잡아놔봐요.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될까요? 5분의 4. A가 성사하면 회수하면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회수한 자도 할 수 있고 회수한 자도 할 수 있고 성사한 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또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돼. 그래서 여기 하나 써놔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죠. 회수한 자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또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수한 자가 가능한 게 대표적인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자, 공유물 분할 그러면 회수한 자는 언고일까요? 피고일까요? 이게 피고. 요거는 뭐예요? 언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고, 피고 관계없이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판력이란 뭐라고 그랬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도를 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도망 다녀요? 법원에 참석해요? 도망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법원에 참석하면 뭐 읽어봐요. 기판력이 미치거든. 그럼 이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기판력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부도는 도망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10년 도망 다니면 돼. 5년에서 10년. 이제 괴로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음식점에 가서 뭐예요? 음식을 먹었어요. 돈이 없어. 날르지 마. 날라요. 날르면 무죄.
그러면 개인이 뭐 더 친절한 척 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사기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형량을 2년을 살아야 돼. 형량을. 왜냐하면 주인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기는 기망이 필요하거든. 괜히 자기가 뭐 기망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나서 도망가면 그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냥 뭐 주머니 돈 없으면 먹고 날라요. 그럼 무전치식으로 그냥 무죄가 돼. 그럼 뭐 약간 가태료 벌금만 좀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날라요. 뭐 날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주면서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 그러면 기판력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해봐요. 이제 봐봐요. 자, 이제 기판력을 이해를 해놔야 돼. 이건 쓸 필요 없이 봐봐요. 판결의 한 등기 시, 판결의 한 등기 시 제3자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있을 경우에 자 제3자의 승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그러면 기판력을 요걸 알면 이제 기판력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판결에 한 등기 누가 있대요? 제3자가 있대. 그럼 제3자의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X, X예요. 자, 판결에 한 등기라도 제3자가 있으면 제3자한테는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비판력으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공시선생이 애우라고 그러는데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 공시선생을 애우라는 사람은 바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예요? 기판력이야. 그럼 기판력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요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저기 해외 가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실종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뭐라는 거예요? 이때는 살아있는 거나 같죠. 근데 여기 자식이 A-가 있어. A-가 자꾸 어머니한테 가서 막 찔러요. 어머님, 이제 그만 이제 기다립시다. 뭐요? 그럼 뭐 기다립시다. 실종 선고 합시다. 실종 선고. 그러면 아들은 왜 실종 선고를 하려고 그럴까요? 재산이 있잖아. 재산 상속 때문에. 근데 아들이 자꾸 부인 엄마한테 가서 실종 선고를 합시다. 근데 B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아비 아니냐.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A가 못 기다리고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B는 속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재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재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더라도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부인한테도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서 왔어요. 그러면 재혼했어요? 안 재혼했어요? 재혼했죠. 그럼 소수설 하나 입장 한번 들어봐요. 소수설 입장이에요. 요하고 전 남편하고 후 남편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뭐예요? 이게 소수설이에요. 웃기는 소수설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판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결의 한 등기가 나올 때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까 봐봐요. 아까 백사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여건, 공박, 경솔, 무거움. 그 다음에 객관적 여건은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잖아. 아까 정년은 그러면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현저한 불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를 풀 때 이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판결의 한 등기를. 이 판결의 한 등기는 요 4개가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제 가로넣기를 한번 해보자. 자, 판결의 한 등기는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등과 같은 형성 판결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단독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아까 거기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두 번째 칸은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러면 뭐예요? 하해 조정정수 일락조서, 조서 동그라미. 이때 조서는 뭡니까? 자, 이때 조서는 뭐예요? 이행에 관련된 조서도 포함된다라는 거고. 자, 공정정서 줄쳐놔봐요. 공정정서. 자, 공정정서는 어때요? 등기 진정성은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무슨 여건 없어? 강제 집행력은 없어.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공정정서는
자,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1번이 우리 판결에 한 등기에서 가장 엑기스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상속이네요. 자, 상속은 단독이죠. 유정은 포괄유정, 포괄유정, 특정력 유정 둘 다 무슨 신청이다? 단독 공동신청이야. 조심해야 돼. 그거 가로 안에 공동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유공이야. 앞으로 유공. 유정 나오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야. 저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포괄유정 밑에다가 포괄 밑에다가 187조라고 써놔요. 187조. 지난주에 배웠던 특정유정은 몇 조다? 186조 사유가 돼. 근데 선생님 저는 포괄유정은 상속에 가름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옆에 가로 열고 써놔요. 유정에는 항상 얘가 있어. 뭐라고 써놨죠? 유언 집행자가 있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죠? 수정자가 있어. 그럼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존 등기 당연히 단독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무슨 등기? 수용 단독이죠. 4번에 무슨 등기? 멸실 단독. 근데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잖아, 권리. 말소회복 등기도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은 언제나 뭐예요? 원칙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멸실, 거기 가로 안에는 그러면 공동 신청이 들어가겠네. 공동 신청. 자, 3번 6번과 관련돼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써놔요. 승낙서. 자, 승낙서는 무슨 성이 합법돼? 진정성이 합법되잖아. 그러니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그게 가장 중요해. 그 가로 안에 게 중요해요.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한 시험이 아니라 때리튀기 한 시험이거든. 여기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거든. 그러면 잘 이해를 하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줘요? 법원이 저한테 주거든. 그럼 명령 정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가 가지고 있잖아. 제가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근데 요걸 자꾸 빼서 봐봐요. 요걸 빼버린다고. 요걸 빼버려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명령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로 안에 요걸 써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등기. 요걸 가로 안에 써놓고 요게 특히 가등기에서 하이라이트야. 요번에 5월달에 박문관 모의고사 문제가 이거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한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특히 이 부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지가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8번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가등기 말소. 마찬가지. 그러면 9번에 봅시다. 9번은 뭐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9번에 거기 등기 권리자의 어떤 자의 사망이 들어가겠네. 사망으로 소멸할 때 하는 말소 등기 사망. 자, 10번과 관련돼서 10번은 거기에다 별표 하나 넣고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이라고 써놔요.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시 말소 등기.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하나 해야 돼. 행방불명시. 자,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들어봐요. 이건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자, 봐봐요. 자, 이제 공부할 좀 이제 공부가 된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봅시다. A가 B한테 돼 1억에 A가 B한테 돼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이 사람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자, 1년 계약을 한번 1년 계약으로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네. 몇 개월이 남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가서 막 울고불고 그래요. 막 울어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독하셔요. 전세금을 좀 미리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세금. 그래요? 근데 막 울고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빼준다고. 그러면 중개업을 하실 때 여자분들은 특히 뭐예요? 좀 불리하면 어때요? 울어버려. 울어버리면 뭐에 다 용서가 돼요. 용서를 해주더라고요. 용서를. 자, 그러면 이제 진짜예요. 얼굴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제일 좋아. 우는 게. 남자도 그렇고요. 남자도. 자, 바보 같지만 남자도.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6개월 보면 삐어트 가서 막 울고불고 그러니까 뭐 1억을 빼줬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났죠? 1년 6개월이니까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은 그러면 전세 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 반환 정서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전세금 계약서하고 반환 정서를 가지고 직접 매월 말소로 단독 신청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꼭 좋은 주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뭐의 주인이 전세 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정서를 가라로 만들어, 허위로 만들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단독 신청한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금은 세입자가 그러면 행방불명이 됐을 때 주인이 전세금 반환 정서와 전세 계약서는 절대 단독 신청할 수가 없어. 다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요.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법원에 가서 신청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봐요. 이게 공시최고야. 공시최고 후.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거야. 살아있느니 죽어있느니 공시최고래.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권리를 박탈해줘. 그게 무슨 판결이냐? 재건 판결이야. 재건 판결. 이 재건 판결이 뭐냐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줘. 그래서 공시최고 재건 판결만 받아서 이제 요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과거에는 저당권에도 하나의 예가 있었고 전세권에도 예가 있었어요. 절대 안 돼. 뭐만 받고 해? 읽어봐요. 공시최고와 뭐만 받고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의미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자, 부동산 변경 경정, 가로 열고 표제부라고 써놔요. 표제부. 자, 표제부.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되죠. 그러면 1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2번은 뭐냐? 우리 맨날 이야기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집이에요. 집주인이 뭐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용녀. 우리 수강생 중에 이용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용녀를 이 다해로 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명이죠. 개명. 자, 그러면 이용녀와 이 다해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다 앉았어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단독이네. 단독. 이제 거기 가로 열고 써요. 자, 10이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여기 7이고 여기 7-1이야. 그 뭐예요? 요거 부출등기, 부기등기네. 가로 열고 언제나 부기등기네.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들리든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예요? 갖고 얼굴이. 표제부가 아니죠. 표제부 권리의 등기잖아. 그럼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는 사실의 등기를 의미한다. 어때? X. 권리의 등기야. 써요. 권리의 등기야. 조심해야 돼요. 자,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를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권리의 등기라도 권리의 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어떻게 중성적인 등기다. 그러면 중성적인 등기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결론 나갑니다.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도 대의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게 대의신청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의. 그러면 등기명령 표시 변경 등기도 대의신청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신청은 여기 읽어봐요. 공동신청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 아까 뭐예요? 공동, 단독 둘 다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단독, 언제나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 중성적인 등기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려면 요거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자, 이거 비어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요 세입자가 38억에 당첨이 됐어요. 38억에. 자, 그러면 요 주인 집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버려. 그죠? 열받아. 자,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요 사람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죠. 이때 전세권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혼동이네. 그럼 마지막 칸에 뭐예요? 혼동이란 말소가 들어가네. 자,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13번에 혼동을 인한 권리의 말소 등기. 혼동.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혼동에 의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그 밑에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자,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혼동이라고 써봐요. 혼동. 그래서 혼동. 선풍기 좀 돌려봅시다. 자, 혼동이네.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혼동이네. 자, 선풍기 좀 돌려봐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요. 프로펠러. 이제 지금 시험장 가려면 요 세 개가 지금 혼동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네 개가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자, 혼동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혼동은 법률 규정이야,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 몇 조? 187조가 되네. 187조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혼동은 뭐예요? 자, 그러면 점유권하고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동은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라는 거. 이걸 잡아줘야 돼.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장 가려면 혼동은 요 프로펠러가 뭐다 세 개가 돌아가야 돼. 자동으로.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판독. 그 다음에 187조 사유. 자, 점유권하고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최소는 이거는 알고 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 사례 문제는 자기가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고요. 그래서 혼동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 187조 읽어봐요. 점유권, 강화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설날에 뭐예요? 고스톱 치죠. 뭐 팔아요? 점도 팔고 강도 팔고. 자,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다시 한번 잡아두라는 거. 그래서 혼동은 요 세 개가, 네 개가 프로펠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은 요주 인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 안 되겠더라도, 자, 그러면 1번 체크예요. 1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에서 포괄 유정, 특정 유정,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아까 가등기 가청 명령 정본, 아까 있었죠. 그거 반드시 잡고 가야 돼. 그 다음에 10번 반드시 잡아야 돼. 행방불명. 무슨 최고만 받고? 공시최고, 재건 판결만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알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2단.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 그래서 뭐 인공. 또 하나는 유정은 유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탁탁탁탁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아마 올해 이제 단독 신청이 그냥 박스 문제로 나오면 괜찮은데 올해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판결의 한 등기가 단독 문제로 나오면 꼼짝없이 당해. 그래서 아까 판결의 한 등기를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가 나와. 그러면 좀 중간 정도 나오면 박스 문제로 나오고 박스. 남정 나열한 것 중에서 단독 신청이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딱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키 16으로 가봅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왜 고생하셨어요? 우리 헤매가 이제까지 어디에다 헤매고 와 있는지 봐봐요. 여기서 헤맸어. 짜증나게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 뭐예요? 매수인이죠.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디로 와요? 등기소. 지금 여기에서 지금 헤맸던 거야. 여기에서. 자, 여기서 둘이 가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자, 단독신청이에요. 아까 여기서 헤맨 거야. 이제 어디로 쏙 들어왔어? 등기소. 방문신청을 하러 왔다. 그럼 방문신청하면 뭘 작성해줘요? 신청서. 그래서 키 16이 뭐예요? 신청정보가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신청정보가 결론적으로 무슨 서예요? 신청서예요. 그러면 신청정보 옆에다가, 자,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또 틀을 잡아놔요. 신청 정보. 작년에 또 2.5점짜리가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지문으로 들어가서. 자, 신청 정보는 뭡니까? 자, 신청 정보는 원칙. 자,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써봐요.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이야.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 정보를 작성해줘야 돼. 그러면 일건 뭐예요? 일신청 정보야. 그러니까 사건이 2개면 신청서 몇 개를 작성해? 2개. 1개면 1개. 그렇죠? 자,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써잡아 한다. 뭐예요? 일괄 신청이 돼. 일괄 신청은 다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동일성이야.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 우리가 잡아놓고. 자, 그러면 신청서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 틀을 잡아요. 원칙 뭐라고요? 일간 일신청지. A는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록상이라고 써요. 기록상. 그러면 기록사항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네.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가라고, 틀. 자, 그러면 우리가 틀을 잡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해야 된다,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해야 한다. 이거는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잖아.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주로 뭐와 관련된 게 많죠? 자, 돈. 돈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서성의 씨앗이에요? 서성의 씨앗이야.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야. 사랑이에요. 돈 때문에 벌어지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돈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원칙. 근데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거든.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요 지료는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나머지는 돈은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상권의 지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에 기록할 수 있다. 맞죠? 기록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럼 전세권의 돈은 뭘까요? 전세권의 돈. 전세금이잖아. 그럼 전세금은 기록해야 된다. 맞죠?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자, 임차권에서 돈. 차임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당권의 돈. 채권액. 건저당은 채권, 채고액. 작년에 채권 채고액이 나왔죠. 우리 민법 마지막 문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뭐예요?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거는 뭐예요? 자, 요거는 기간이라고 써요. 기간은 언제나 뭐예요? 이건 제가 언제나를 썼잖아.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맨날 여기 오면 여론조사하죠. 부인하고 남편하고 뭐예요? 30년 살고 뭐예요? 한 5년만 살고 찢어져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법률에. 좋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기간은 그래서 언제나 누구한테 맡겨 써봐요. 이게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그래서 특약. 그 다음에 약정, 합의. 이런 단어들이야. 다음적인 임의적 기록사항 걸 골라라. 그러면 일단 기간부터 찾아요. 기간이 없으면 뭘 찾아요? 특약과 약정과 합의를 찾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팅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봐봐요. 막 사례 문제만 쭉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다음적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 이걸 찾으란 문제. 기간만 찾으면 단 2초 만에 해결돼서문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특약.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은 그러면 이 임의규정은 함부로 정할 수가 없겠죠.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됐어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기록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래서 뭐예요? 대항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틀을 마련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신청 정보. 그러면 원칙 1건 1 신청 정보.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무슨 성? 동일성. 기록사항에는 신청서의 기록사항은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 요거는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은 원칙,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이고, 그러면 임의적 기록에서 기간은 언제나 그런 거 누가 드막혀? 특약, 약정, 합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요거 찾아요. 요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읽어봐요. 기간, 특약, 약정, 합의. 무슨 근거 있어야 돼? 법령의 근거, 그 다음에 대항력. 그죠? 그러면 가로놓기를 이제 해볼까요? 자, 그러면 1건 1 신청 정보가 원칙이네. 그러면 거기 A적으로 무슨 신청이 들어갈까요? 일괄 신청이 들어가겠네. 일괄 신청 쓰고요. 일괄 신청.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기억에도 뭐가 들어갈까요? 일괄 신청의 요건. 그럼 다 동일해야 돼요. 봐봐요. 자, 등기서 동일, 동그라미. 등기 원인도 동일. 등기 목적이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동일.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의 일괄 신청 시 부분 취하가 가능하다. 일괄 신청이 들어가요. 거기 니은 옆에다가 뭐예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니은 옆에.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일괄 신청은 그 밑에다 서류라고 써요. 자, 서류. 자, 썼으니까 서류.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분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분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만약에 서류가 100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계약서가. 그럼 50장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0장은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무슨 취하도 가능하다? 일부 취하도 가능한 거예요.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괄 신청은 자,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취하, 일부 취하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근데 요거하고 진짜 밥만 먹으면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자,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 거는 그럼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공동신청이라고 생각해봐요. 공동신청은 어때? 요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잖아. 주체잖아. 주체. 그러면 사람은 찢어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은 언제나 공동취하야. 언제나 공동취하가 돼요. 공동취하가 돼요. 요거는 그러면 주체니까 가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헷갈려. 그러니까 공동신청은 주체, 사람으로서 가분성이 없고, 그러니까 가분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공동신청은 일부 취하는 안 돼. 무슨 취하면 된다? 언제나 전부 취하. 언제나 무슨 취하? 공동 취하만 된다라는 거. 조심해서 그렇게 이제 딱 배경 지식을 깔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가보죠.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 등기신청서에 뭘 작성해요? 서명. 이제 서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이래. 그러면 간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간인이 뭐예요? 서류에 도장 찍는 게 간인이잖아. 그러면 10번에 3번하고 4번을 잘 비교를 해봐요. 신청서이 다수 동그라미, 다수래. 다수면 뭐예요?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은 1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뭘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또 출제된 지문, 이걸 약간 뭐예요? 간접적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참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등기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본 겁니다.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뭐뭐에게 통지한다. 요거는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1인. 그렇죠. 1인에게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다수인인 경우는 1인에게 통지한다. 이름은 틀려. 각각 1인이야. 각각 1인. 각각 1인. 각각 1인. 그러면 뭐예요? 그중 1인이야. 그러니까 각각 1인에게 통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통지나 간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나올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나올 때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일 때 그럼 뭐 봐봐 1인에게 통지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뭐예요? 각각 1인. 권리자 1인에게 의무자 1인에게 이렇게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권리자만 있잖아. 그러니까 1인에게 통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려요. 지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통지나 간인이 나올 때 앞에를 보라고. 앞에를 보라고. 만약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께는 뭐예요? 1인에게 통지한다. 1인에게 간인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자는 뭐 읽어봐요. 각각 1인. 다른 말로 그중 1인에게 통지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를 잘 비교해서 요거도. 사실 뭐 작년에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일괄 신청이 또 뭐예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문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 정보가 뭐라고요? 신청서. 그럼 틀을 한번 마련해봐요. 원칙. 또 까먹었다. 일간 일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 일괄 신청. 일괄 신청. 무슨 성? 동일성.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돈, 원칙. 비상권의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이고.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기간, 언제나, 약정, 특약, 합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키 16과 관련돼서는 그걸 또 철두철미하게 좀 바닥에 깔아놓고요. 자, 키 17로 가보죠. 키 17이 뭐예요? 자, 키 17. 자, 키 17이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냐?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저기 메모 우회란에 좀 여백이 있죠. 바로 요거라고 딱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매매계약서라고 써봐요. 매매계약서를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매매계약서를. 자, 매매계약서는 뭐 밑으로도 줄쳐놓고 위에도 줄쳐놓고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매매계약서. 자, 매매계약서는 요거는 이제 통상 법률행위죠. 우리가 법률행위. 자, 요거는 등기법에서는 이제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계약서가 뭐예요? 정서.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 통상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지칭하는구나. 매매계약서. 그러면 여기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서 물음표 달고요.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등기 원인을 입증하는 서면,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무슨 정서다? 바로 등기 원인 정서, 즉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만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또는 이렇게 써놔요. 또는 뭐예요? 법률 사실. 그렇구나. 그러면 자, 등기 원인 정서란 법률행위 또는 법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이 등기 원인 정서야.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 요건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자, 여기 밑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한번 하고 쓰자고요. A가 B하고 매매를 했어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그럼 써요. 당사자. 그럼 당사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네. 당사자 표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해 줄 사항이죠. 그래서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되겠네. 그러면 등기 사항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등기 사항의 대표 주제가 뭘까요?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네. 원인 일자. 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문제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그러면 등기 사항 중에 대표인 게 읽어봐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문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이해를, 강의를 못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요거 해서 요 앞에다가는 등기필정이라고 써봐요. 여기에 등기필정. 자, 요렇게 해서 등기필정보라고 요렇게 써놔봐요. 등기필정보. 그러면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는 같다, 다르다? 의미상으로는 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구닥다리. 요거는 새 거. 그렇죠? 요거는 한마디로 흔 거. 요거는 새 거예요. 새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등기원인정서는 요 등기필정 당시에는 뭐가 됐을까요? 요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어야 돼. 밑이야, 밑.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등기필정에서 등기필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요건이 변질이 됐어. 자,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요 등기필정보는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밑이야 또는이야? 또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될 수 있다? 등기원인정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또는이고 요때는 뭐예요? 밑이야. 그러니까 등기필정에서 등기필정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변질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봐봐요. 등기원인정서 그럼 뭐예요? 매매계약서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과거에 등기필정 만들어줄 때는 매매계약서를 3통을 작성했어. 3통. 자, 한 통은 어디?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한 통은 세무서, 한 통은 등기소. 그럼 등기소에다 도장 콕 찍어줘. 그게 등기필정이었거든. 지금은 뭐예요? 등기필정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필정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지금 등기필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그거 무슨 계약서일까요? 매매계약서야. 매매계약서야. 자, 그러면 지금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응용해 먹어야 돼요. 자, 주민등록등본, 등기원인정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당사자가 있잖아.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뭐가 된다? 읽어봐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대장은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가 있잖아. 자, 그만 봐봐요. 그만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상속등기에서 뭐예요? 이제 상속등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있죠. 가족관계증명서도 당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원인정서를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등기원인정서에 애는 있다 없다? 통상 없다고 보면 돼. 없다고 보면. 그러니까 다 우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필정에서 등기필정보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이 요건이 변질이 됐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요거는 밑이었고, 요거는 뭐예요? 현재는 또는으로 바뀌었다는 거 조심해 두셔야 돼요. 요거의 차이는, 요거는 흔 거, 새 거, 그렇죠, 새 거. 우리가 가끔 봐봐요. 우리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딱 보면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명품 가방 다니면 몸에다 딱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설렁설렁. 뭐 명품은 어떻고 어쩌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명품 아는 사람은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명품이면 어쩌고 뭐요. 사람이 명품이면 돼. 사람이 명품. 아무리 후진 옷을 입더라도 사람이 빛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사람이 돋보여 보이는 겁니다. 돋보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의미를 한번 잡고 그러면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자, 17과 관련돼서 등기할 권리 변동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 판결 정본 등을 말한다. 제출 이유는 거기에다 써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거기 첫 판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겠네. 부동산 표시. 자, 니은과 관련돼서 등기원인과 연월일 및 등기사항, 당사자 표시와 나중이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기원인 정서하고 등기 연월일과 관련돼서 요거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한번 써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진정 명의 회복 등기. 회복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원인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원일자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기록됩니다.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 원인일자는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 난지 속지 말고요. 자, 그러면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고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은 기록돼. 무슨 회복이죠? 진정명의회복이야.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게 특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속지 말고 요 두 개는 또 매년 이거 아니면 이거는 출제가 되니까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종강이거든.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머릿속에 다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키 17과 관련돼서 하나 잡아야 되고요. 자, 키 18과 관련돼서 현행법률, 개념법률. 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거, 주요 골자 한 11개 정도는 다시 한번 잡아놓자고요. 자, 과거에 7년 전에 바뀐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영어. 등기용지 기재 날인은 전산 등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모두 삭제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금 등기부는 표제부 각골고 3장으로 구성된다. 어때? X. 3장 나오면 틀려요. 장수의 개념이 없어. 세 부분이야. 지금은 무슨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 또. 자, 이번에 등기원이 등기를 마치면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등기 효력은 뭘 때로 확정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별표 하나죠. 그러면 우리 저번에도 배웠듯이 접수 시기 말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래서 2번은 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번의 등기 신청 방법 좀 전에 배웠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구분하고 나란히 거기에다 줬잖아요. 나란히 양자를 병렬적 가로 안에 써요. 병렬적으로. 그러면 병렬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원화. 그러니까 언칙이 방문이고 얘가 전자신청.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이원화하고 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4번은 또 별표 하나 써놔요. 별표 하나 놔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써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규정이 신설돼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지금 잘 나왔는데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썼어요? 예, 일부 동그라미 썼으면 일부. 자, 전부야 일부야? 일부. 부기 등기가 아직 안 나왔어. 나머지는 다 나왔어요. 일부 밑에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럼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 등기로. 딴 거는 다 나왔는데 요거만 안 나왔어 아직. 자, 그러면 5번에 공동저당 줄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공동저당의 배당은 두 개가 있죠.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이시배당은 뭐가 가능해? 대위 등기.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대위 등기가 신설돼서. 그러면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려요. 대위 등기가 가능하다.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돼서요.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6번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뭐예요? 5개짜리야. 이거는 가등기와 관련된 거죠. 가등기. 자,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미 직권 등기할 때 배웠으니까 다시 복사. 자, 여기가 B한테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C한테 처분할 수 있죠. D한테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기에서 번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하죠. 그럼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감 말소. 그럼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직감 말소가 들어가겠네.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근데 이제 그 옆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요. 자, 여기 꼬리표를 붙여서 이거 봐요. 사후 통지야. 나머지는 사전 통지인데 이거는 사후 통지입니다. 조심해야 돼. 가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등기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7번은 가처분 등기 규정이 신설돼서.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규정이 신설돼서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튀어들어오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가 사라졌어. 그래서 거기 88번을 봐봐요. 애고 등기 찾았어요? 애고 등기 가로 안에 폐지. 그래서 폐지가 된 거야. 애고 등기가 폐지가 된 거예요. 가처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폐지가 됐어요? 애고 등기.
자, 9번이 신청서 편철부 지난번 쳐놓고요. 그럼 신청서 편철부 제도가 폐지. 그래서 폐지가 들어가요. 가로 안에 폐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삭제가 됐다는 거. 요 신청서 편철부는 아직 뭐예요? 중요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오늘 이해를 하셔요. 자,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 집이 흐스름하죠. 이거는 과거 등기소예요. 요거는 현재 등기소예요. 자, 요거는 과거에 전부 불타서예요. 여기 안에 등기부 있어 없어? 여기 안에 등기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등기부가 불탔으니까 무슨 등기하죠? 멸실 회복 등기. 그러면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게 걸렸어요? 많이.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등기부 대신에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등기소예요? 전산 등기소. 불탔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파일을 복사를 하나 해놔서 안전한 곳에.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야. 그러면 가져와서 적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신청서 편철부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야? 폐지. 그렇죠.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요 의미도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번의 구분 건물 표시.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구분 건물 표시라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에 그 앞에다가 10번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 집합 건물의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과 뭐예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써놔요. 자, 이게 객관적 요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갖춰야죠. 그래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거든. 근데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된 경우도 있었고, 집합 건물이 일반 건물로 등기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합 건물에서 구분 건물 표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등기하기 직접 나가봐야 돼서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지금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가 뭐다? 폐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법에 실질적 심사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캐치해두고. 자, 11번에 등기의 치아 줄 서나봐요. 치아. 자,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많이 논란거리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11번에 치아라고 써요. 치아. 자,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신설 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마련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치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규칙 51조의 규정을 해놔서 51조. 규칙 51조. 그러면 봐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치아에 대한 규칙 51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규칙 51조의 의미는 뭐냐? 이 의미 정도. 등기의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했다. 어때? X.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규칙 몇 조이다? 51조이다. 그래서 요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최근에 개정된 거 한번 몇 개 잡고 갑시다. 거기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 메모란에다 써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무인 발걷기. 무인 발걷기는 뭘까요? 오늘 자판기야.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자, 그러면 이렇게 써요. 자, 우리 무인 발걷기 자판기예요. 자판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차피 중개업을 하실 사람이면 봐봐요. 등기상 뭐라고 써놨죠? 전부 증명서야. 전부 증명서는 두 종류가 있어. 읽어봐요. 말소상 판 등본과 그다음 뭐예요?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 포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무인 발급기가 무슨 기? 등본 자판기야. 근데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요거만 포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거까지 바뀌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유효사항 포함해서 발판기. 그러면 한마디로 무인 발급기는 이제 과거에는 요거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 읽어봐요. 뭐가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증명서와 읽어봐요. 현재 유효사항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뭐 이렇게 보면 틀리겠네. 무인 발급기는 말소사항 포함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어때요? X 뭐까지? 현재 유효사항까지. 저거를 줄게. 이게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고 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1개월이죠. 1개월은 어디죠?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종류가 있죠? 토종류가 있잖아. 토지,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 자,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과거에는 이건 가태료 사유가 없었어요. 표제부에. 근데 여기에 50만 원 가태료가 있었어. 50만 원 가태료가 있었는데 가태료 부과 사유가 있었는데 요거 작년에 뭐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됐어.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등기법 몇 개월? 읽어봐요. 몇 개월? 1개월. 어디를 강제하죠? 표제부. 표제부. 그러면 토지는 어때? 가태료 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건물도 없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건물 표제부에 대해서 신청 입안 시 50만 원 이하의 가태료에 처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는 거다? 둘 다 없어졌다라는 거.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데 가태료 부과가 예매하죠. 봐봐요. 우리나라는 재정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잖아. 이원화되어 있으면 니네가 일치하는 거지. 우리가 일치시킬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태료를 그래서 불합리하다 해서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지문으로. 근데 요거는 뭐예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대비를 좀 해주시라.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드리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